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이재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눈요기만으로도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 호강을 엄청 할 수 있는 그런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철쭉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 철쭉 이걸 갖다가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재원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은 대개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 소재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그런 분재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 하면은 소사로 유명한 곳, 여러분들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 요 나무는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일본에서 이 외철쭉을 좀 들여오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제 인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쓸만한 외철쭉을 좀 수입을 하고 싶은데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나무 석장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연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본의 어떤 분이 철쭉에 푹 빠졌던가 보죠. 그래서 거금 그때 당시에 1억 원을 들여가지고 1억 엔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모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세를 드셔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이제 자식들한테 분양을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죠. 뭐 유산을 상속하려고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누가 키울 것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새 일본도 좀 그 분재 붐이 좀 시들해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더더구나 이분은 이 나무를 화분에서 키우는 게 힘겨우니까 이 땅에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양을 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누가 키울래?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버지, 차라리 돈으로 줘요. 이렇게 나왔던 거죠. 열이 확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가 덤핑 시장에 던져버린 겁니다. 내가 평생 좋아했던 것인데 자식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운 좋게, 제주 운이 좋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하고도 만나고 있고, 이것이 딱 제가 부탁드렸던 분한테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 사겠느냐.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근대분재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대분재에서 이 사스키 선전이 나왔거든요. 그 금복주에 나오는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생긴 이 양반이 그때 나무 소재를, 그러니까 가지 하나도 안 받들어진 소재죠. 이 소재를 끄집어내는데, 그때 일본 애들 돈으로 무조건 500만 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금 5천만 원 정도. 근데 사실 그런 나무는 국내 수입조차 잘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주고 철쭉을 삽니까? 그 돈 가지면 멋진 소나무나 주목을 샀지요. 일본 분재인들은 철저하게 그 분재미를 추구했다라고 그러면은,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잠깐만 보면은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분재원의 분재 전시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 장충묘로 된 그 분재 하나를 전시를 내놨더라고요. 뭐 누가 봐도 일본 거 표나죠.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다가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관하는 사람한테 이게 뭔 짓이냐 그랬더니 출품하시는 분이 반드시 붙여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표 붙은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내버려요.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갖는 것은 거의 뭐 참 힘들었죠. 그래서 철쭉이라고 해봤자 기껏 해야 뭐 100만 원 미만대. 지금 현재는 이제 좋은 나무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좋은 나무는 국내에 수입이 안 됩니다. 일본 애들이 좀 그래요. 자기들 그 자부심도 있고 어쩌고. 일단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나무로 손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일본은 소사나무도 하나도 국풍전에 당당히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저 국풍전에서 대상도 받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수준은 겨우 몇십만 원짜리를 그것도 마치 자랑하듯이 가격표 라벨을 붙여서 전시회에 내보낸다. 이건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한테 달라들었죠. 봐라, 우리도 너희들만큼 대단한 나무를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연금대출도 받고 담보대출도 받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나무들을 갖다가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첫 선을 보였었는데 소재 때 이게 나무가 완성이 됐던 나무도 땅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소재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소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가 분올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대단한 나무는 대단한 나무인데 감흥이 안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왜? 그때까지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자연목하고 재배목하고 다른 것은 이 자연목은 아주 다양한 수형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수형이 나오고 그 대신에 뿌리빨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재배목은 수형면에서 보면은 되게 천편일률적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모 여자 탤런트들 얼굴 구분하는 정도. 뭐, 그러죠. 우리가 강남 성형외과에서 그 성형한 미인들 얼굴 비슷비슷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이 누구 작품 뭐 이렇게 되게 정해지듯이 이 재배목이 좀 그렇습니다. 이 자연목처럼 다채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쭉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올라간 장충묘잖아요. 어쨌든 이 나무 사진을 받고 좋다, 수입하자 해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여왔죠. 국내로 들여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 사스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눈을 떠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욕심만 앞섰지 어디 모든 거 다 알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기 낳는 거 완전히 애기 키우는 거 완벽하게 터득한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애기 낳아서 키우자 해가지고 키우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분진이 장애우 그런데 키울 줄 모르니까 좀 배워가지고 키운다? 어느 시절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사놓고 열심히 물 주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고 그러다가 한 주쯤 죽고 어쩌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죠. 참말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들이 이제 예술에 들어오는데 키우다 보니까 일본에 또 이것 정식으로 일반 분재원에서 수입을 했더라면은 일본 분재인들이 나갔을 나무가 수두룩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이 나무는 2년 전에 지금 분갈이를 해놓고 세력이 좀 떨어졌었어요. 세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나무가 또 다시 소재가 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삐쭉삐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긴 나무들이 많은데 일반 철쭉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지금 전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나무는 지금 그래서 전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리를 해도 나무가 이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나무 전정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전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정하는 목적이 분명해가지고 전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분갈이를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뒤늦게 세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이게 나오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영상 보시고 또 이 나무 확인하겠다고 또 오시는 분들이 꽃도 못 보면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봐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보니까 예사 나무가 아닌 나무들이 수두룩하더라라는 거죠. 그 뒤늦게 제가 무릎을 팍 쳤죠. 이야, 나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나무 지금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저희 집에 온 지 15년 됐다라고 그랬죠. 이 나무가 수령이 약 95년 당시 도입 당시에 90년에서 한 110년, 120년 정도 그렇게 된 나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일본에서는 클테자, 줄기간자, 태간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철쭉만 태간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나무도 아주 고태미가 풍부하고 오래 묵은 나무는 태간목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외철쭉 태간목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저도 이 태간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했어요. 일본에 있는 소리문 있죠.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냥 봤죠. 그냥 보기만 하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걸 소장할 것을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막상 내 손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나무들 가져다가 이제 분홀림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데 제 손에서 15년 정도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좀 저한테 시련을 좀 알려주죠. 2008년도에 이 외철쭉은 좀 뭐라 그럴까 일본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추위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또 춥잖아요. 그래서 이중 하우스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중 하우스에다 이 나무를 관리를 했는데 2008년도에 호남 지방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립니다. 그때 몇 센치 눈 내린 줄 알아요? 2월 그때 10일부터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해가지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눈이 쏟아졌었어요. 누적 적설량이 169cm. 그때까지 우리 하우스 버텨줬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눈이 내리는 마지막 날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했어요. 너무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 폭설로 인해서 학생들 귀가가 힘들다라고 단축 수업을 한 날이에요. 그날 오후에 하우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이중 하우스였어요. 왜? 다른 데보다도 이 철골 구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빼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에다가 피난을 시켜놓고 마지막까지 다 구해내기는 구해내죠. 근데 이제 중요 가지들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태간목 추목 따는 것 영상 지난번에 본제TV 할 때 한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피해목들입니다. 그 나무들도 나중에 어떻게 간신히 진짜 애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를 시켰는데 그 후로 또 한 번은 추위가 와요. 어느 정도 왔는군이 이 하우스 안에 제가 겨울에 쓰려고 물통을 받아 놓는데 그 물통이 통째로, 그러니까 600리터가 들어가는 이 물통이요, 통째로 얼어버렸었어요. 그렇게 추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무들이 한 번 타격을 입었던 나무가 간신히 회복을 했다가 또 한 번 그렇게 추위가 오니까 그때는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무들이 이제 많이, 그때 그 폭설 피해목들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그런다고 뭐 전부 망가뜨려진 건 아니고 한 몇 주 빼놓고는 하긴 다 망가뜨려졌어요. 열 몇 주 정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기는 겪었는데 지금 봐도 이런 나무 사진으로도 잘 안 나옵니다. 이거요, 달력으로도 더더욱 안 나오지요. 솔직히 말하면 다 감춰봤어요, 이런 날. 근데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저하고 보는 것 동창이드네? 동문이든가요? 어쨌든 그 정도로 희귀한 수영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서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무는 지금 막 세력을 받아오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할 때 나무를 확 밀어넣으면서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지금 다시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외철쭉하고는 다르게 이 나무는 지금 뭐라 그럴까, 가지 정리를 좀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세력을 받도록 하기 위한 가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하는 걸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몸통에서 나온 가지수도 그래서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뭐가 특이한 거냐? 봐보세요. 100년을 넘게 사람이 키운 나무인데 이게 두 뼘입니다. 33cm였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해요. 이 밑에 뺨을 재면은 이게 한 뼘이 넘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근장이다라고 그러죠. 이 근장이 한 뼘이 넘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이거 부친나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좀 이름을 얻다 보니까 이제 이 귀한 나무가 들어왔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갔더니 이 덩치는 이보다 더 큰 그런 더더구나 신품종 그런 나무들이 한 20여 주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나무 처음 봤죠. 아니다. 그 전에 한 주 소장하고 있었네요. 그 나무들은 이런 나뭇가지를 갖다가 뺑 돌아가면서 엮어요. 그리고 철쭉이 이 가지하고 줄기를 갖다 엮으면은 이게 성장을 하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갖다가 유지를 한, 그러니까 가운데는 텅 비어있는 이제 그런 나무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작품성하고는 거리가 멀고 상품성을 극대화시킨 나무인데 그 나무 덩치만 본 거죠. 그래서 제 나무하고 비슷하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사장님 나무 이거 10주 줘도 제 나무 한 주하고 안 바꿉니다. 그분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밥까지 사주면서 초청했는데 좋은 소리는 못 해주고 그런 소리만 하고 왔으니. 제가 좀 이빠른 소리를 잘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그런 나무 아니냐? 아닙니다. 대번에 표가 나요. 자, 이제 가지 정리도 어느 정도 마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일단 가지 정리했는데 아는 거나 비슷하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라고 그랬죠. 이 나무는
지금 세력 배양이 필요해서 가지들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대신 좀 가지가 듬성듬성해서 나무 커나가는 모습은 좀 잘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지금 100년이 넘은 120년,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5대죠. 그러니까 3대, 4대에 걸쳐서 키워진 나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나무 이 가지 하나를 꺾어서 삽목을 할 때 자기가 키워서 팔 것, 그 다음에 아들 대에서 키워서 팔 것, 손자 대에서 키워서 팔 것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분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 말 듣고 일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느꼈는지. 근데 이번에 일본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진실을 알게 됐죠. 철쭉 키우는 사람들은 또는 뭐 국수집 하나도 대를 이어서 한다. 대단하다라고 느꼈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진실을 알아요. 그것밖에는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을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일본 대표적으로 정치인들만 봐도 자기들끼리 세습하잖아요. 선거금 물려주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다 해먹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또는 분재하는 사람들은 분재 키우는 일밖에는 할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를 물릴 수밖에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키웠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대단한 나무는 대단한 나무입니다. 자연산에서 이런 소사가 어쩌다가 진짜 한 주씩 발견이 되는데 이게 소사나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작품이 만만치 않은 그런 나무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운데 부분을 쭉 제가 돌리면서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돌리면서 보세요. 뭉텅 자른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참 대단한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뺨으로 재가면서 나무 크기를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줄자를 가지고 한번 재볼게요. 자, 보세요. 30cm밖에 안 되죠. 화분에서. 제가 33cm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지를 팍팍 잘라내가지고 15년 키웠는데 도로 제자리네요. 그 다음 이 폭은 이렇게 보니까 55cm 거꾸로 돼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근장이 지금 현재 23cm 정도 나오는데 철쭉은 5cm 위에서 이걸 재거나 그렇지 않으면 둘레를 재거든요. 그래서 5cm 정도 위에서 재보니까 17cm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120년 어느 공들인 사람의 결정체예요. 그러면 120년 키우면 전부 이런 나무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제대로 된 모양목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처럼 이렇게 뿌리빨 갖춰지고 제대로 된 나무를 갖다가 키워내려고 하면은 이 나무가 1000주 중에서 한 주 정도 꼴로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더더구나 이런 형태로 의도적으로 나무를 갖다가 대를 이어서 키웠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나무는 제 판단에 한 10,000주 중에서 한 주, 10,000주도 아니죠. 10만 주, 20만 주 중에서 한 주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희귀한 나무에 속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나무를 지금 선물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감인 것은 나무를 지난번에 깊게 잘라냈기 때문에 나무가 완성목이 아니고 반완성목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넓은 이해심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정리 과정 다 보여드렸고요. 저는 예솔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좋은 작품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